네, 학습지 9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20번 문제고요.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1번 문제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각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반이고 절반이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단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다. 표는 각국의 연도별 총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연도별 총 부양비 100, 150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각국이라는 하나의 사회에 대해서만 지금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국의 T년 그리고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 부양 인구 비율 그리고 노년 인구 비율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이거를 1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퍼센테이지와 명수를 둘 다 구하는 게 우리가 편해요.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걸 보면은 일단 비율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의 인구, 여기 해당하는 거죠. 이게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의 절반이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의 2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가 A라고 하면요. 지금 T년의 유소년 인구의 A가 절반이니까 T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니까 여기를 2분의 1A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숫자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A, 여기를 2A, 그리고 여기를 4A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서로의 비율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일단 제가 편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일단 지금 설정은 했어요. 설정은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게 총 부양비잖아요. 이 총 부양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T년의 총 부양비가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게 1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요, 양측에 양변에 100을 나눠보면은 여기는 없어지고요. 사실 여기를 1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더한 값과 부양 인구의 비율은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00대 1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또 우리 사회 계층 이동 문제 할 때 항상 숨어있던 하나의 공식 기억나세요? 상층, 중층, 하층을 더하면은 무조건 인구의 비율은 100이다. 이거 숨어 있었죠? 인구 문제에서도 항상 숨어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 노년 인구를 다 더하면 비율은 항상 100이에요. 근데 유소년, 부양 인구, 노년 인구 더하면 100인데 그 중에서 부양 인구가 유소년, 노년 인구와 비율이 똑같으면 100의 이 100%의 절반을 혼자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부양 인구는 50%이고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더한 값이 50인데 그 50을 지금 1대 4의 비율로 가져간다라는 거 또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지금
비율을 보면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4배잖아요. 그러면은 50을 지금 4대 1로 나누면 유소년 인구는 40%, 노년 인구는 10%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A였던 이 자리는 지금 20%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T년의 유소년 인구의 절반이었고 노년 인구의 2배였으니까요. 20%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총 부양비를 가지고 이 유소년 부양 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 지금 15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양변에 100을 나눠보면요, 지금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인구의 대 부양 인구의 비가 3대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인구가 3, 부양 인구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양 인구는요, 전체 100%의 인구 비율 중에서 5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4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차지를 할 텐데, 그 중에 20%가 유소년 인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 40%가 노년 인구구나라고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T년의 명수를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편한 숫자니까요. 그래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 인구는 40명, 부양 인구는 50명, 노년 인구는 10명이겠죠. 그래서 총 100명입니다. 그럼 T 플러스 100년에는 인구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인구수가 동일하대요. 지금 여기가 50이라는 뜻입니다. T 플러스 100년의 부양 인구수는 똑같이 T년과 마찬가지로 50명이다. 근데 이 전체 인구수를 X명이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X명 중에서 50명은 전체의 40%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X 금방 구할 수 있죠. X는 몇 명일까요? 지금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구해보면은 X는 125다라고 나올 겁니다. (125명이라는) 건 지금 인구가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25% 증가한 거죠. 25% 증가했어요. 다른 인구 그 연령대의 인구 수도 구해보면은 125명 중에서 20%가 유소년 인구예요. 25명이고요. 125명의 40% 역시 50명이 노년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했고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25% 증가했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2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하였다. 여러분 부양비도 지금 여기 노령화 지수라든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이걸 주는 이유는요, 직접 다 구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지금 노령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그리고 총 부양비는 이미 T년 T 플러스 100년에 총 부양비가 얼마인지 자료에 주어져 있으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T년에는 유소년 인구 40명 분의 노년 인구 10명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죠.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 50명분의 40 곱하기 100, 80%네요. 노년 부양비는 50명분의 10명 곱하기 100, 20%입니다. 자, 그리고 노령화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를 구하면 유소년 인구 20%분의 노년 인구 40% 곱하기 100, 200%이고요. 유소년 부양비 40명분의 20명 곱하기 100, 50%고 노년 부양비 40분의 40 곱하기 100, 100%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선지 다시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하였다. 원래 80%였는데 50%로 감소했지 50% 감소한 건 아닙니다. 3번 T 플러스 100년 노령화 지수는 200%네요. T년의 노령화 지수 25%의 8배이다. 예, 맞습니다. 8배네. 4번 T 플러스 100년 노년 부양비는 100%죠. T년 노년 부양비 20%의 4배이다. 4배가 아니라 5배네요. 자,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유소년 인구, T년의 유소년 인구는 40명이고요.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 50명이네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학습지에는 3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를 보면은 표는 A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총 인구는 20% 증가하였고 A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였고 2020년에는 125였습니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와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구했던 것처럼 지금 퍼센테이지가 주어졌잖아요. 명수도 채워놓도록 할게요. 어떻게 채워놓을 수 있을까? 여기 총도 있어야겠죠? 100%. 명수는 아직 모르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노령화 지수잖아요. 노령화 지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고 봤더니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네요. 일단 2000년에는 노년 인구가 15%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X라고 표현을 할 유소년 인구는 분자 자리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곱하기 100을 했더니 나오는 숫자가 6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X는 몇 명일까요? 또는 몇 %일까요? 원격 수업에서는 실제 계산 풀이는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계산해보니까 X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더했을 때 인구들을 다 더했을 때 100이어야 되니까 부양인구의 비율은 60%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2000년에 인구 수는 우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명수는 퍼센테이지랑 똑같이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알 수 없는 이번에는 노년 인구를 미지수로 둬야 되네요. 알 수 없는 Y라고 표현하는 노년 인구 분의 20 곱하기 100을 했더니 노령화 지수를 구해봤더니 125가 나왔대요. 자, 식은 세워줬습니다.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Y는 25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모든 인구 비율들을 다 더했을 때 100이어야 되니까
부양인구의 비율은 55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총 인구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도 우리한테 줬네요. 2000년에 100명이라고 쳤을 때 2020년에는 그것보다 20% 증가한 120명이 총 인구일 겁니다. 그러면 120명의 20%인 24명이 유소년 인구, 55%인 66명이 부양 인구, 25%인 30명이 노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보고 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를 2000년과 2020년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곱하기 100을 좀 생략해도 될까요? 분수로만 표현을 해도 사실 아마도 크기를 비교하는 걸 텐데 크기는 얼추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수로만 표현을 해도. 자,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인구 60분의 유소년 인구 25%가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고요. 마찬가지로 60분의 노년 인구 비율 15가 노년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총 부양비는 이 둘을 합친 60분의 40이 되겠고요. 2020년에는 55분의 20, 이 유소년 부양비, 55분의 25가 노년 부양비, 그리고 55분의 45가 총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02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노인 인구, 2020년의 노인 인구는 지금 이 숫자예요. 이게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 아닙니다. 2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부양 인구는 감소하였다. 부양 인구 수 60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네요. 6명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3번 2000년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 노년 부양비는 동일하다.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 60분의 25, 그리고 2020년에 노인 부양비 55분의 25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4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였고 벌써 틀렸어요. 2배 증가했는데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하였다. 자, 5번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고 유소년 부양비 감소했을까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죠. 조금 열받으라고 일부러 좀 애매한 숫자를 준 것 같은데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한 거 맞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약간 어느 정도의 암산을 하든 아니면 뭐 실제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든 어쨌든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감소한 거 맞습니다. 감소했고요. 근데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고 총 부양비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고요.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관련 통계인데 갑국과 을국의 총 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 플러스 2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 똑같은 이 총 인구를 가지고 있다가 T 플러스 80년에 둘 다 똑같이 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갑국과 을국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니까 갑국과 을국이 있을 때 T년과 T 플러스 80년, T년, T 플러스 80년 이거를 인구 구성을 결국에는 구하라는 문제겠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와 명수 둘 다 알고 있는 게 우리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쯤 됐을 때 우리가 늘 T년에는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 지금 눈치를 챘겠죠. 늘
처음에는 100명으로 가정을 해야 t 플러스 2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뒤에 인구 증가분을 구할 때 편하니까 t년에는 굳이 퍼센티지와 명수를 나눠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유소년 인구 비율은 바로 줬어요. t년에는 갑국에서 t년에는 60%였고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60명인 거고 t 플러스 80년에는 30%입니다. 갑국의 t년에는 50%고요. t 플러스 80년에는 20%래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를 줬네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알 수 없는 이 노년 인구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문제들에서 했던 것처럼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인데 이 숫자가 갑국의 t년에는 25래요. 유소년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죠? 60이죠. 그러면은 노년 인구는 몇 퍼센트일까요? 15%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양 인구는 25%가 되겠죠. 총은 무조건 100이고. 갑국의 t 플러스 80년 노년 인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30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은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 그러면은 노인 인구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마찬가지로 15%네요. 그러면 부양 인구는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구수. t 플러스 80년에 인구수가 2배가 됐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총 200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명수는 그에 알맞게 채워놓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지금 채워넣는 게 좀 수월해지고 있죠. 익숙해지니까. 자, 그러면은 을국의 t년 노령화 지수를 봤을 때 50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은 20이래요. 그러면은 노인 인구의 비율은 10%가 되고요. 부양 인구는 40. t 플러스 8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20%인데 20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이 125래요. 그러면은 노인 인구는 몇 명일까요? 25%입니다. 부양 인구는 55%고요. 역시나 을국도 t 플러스 80년에 인구수가 2배가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200명이고요. 알맞게 인구수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구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보면은 노년 부양비라든지 총 부양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식을 안 줬어요. 안 구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갑국의 경우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 플러스 80년이 t년보다 크다. t 플러스 80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지금 65%죠. 노인 인구는 15%입니다. 이 비율과 t년의 부양 인구분의 노년 인구의 비 어느 쪽이 더 크죠? 네, t년이 훨씬 크네요. 틀렸습니다. 2번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 플러스 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합계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오로지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증가한 거는 노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커진 것은 상대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적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이 노인 인구 수 자체가 증가한 것은 사람이 적게 태어나서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노년 인구는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이 이제 건강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합계 출산율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T 플러스 80년에 부양인구 비율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결국이 갑국보다 크다. 은근슬쩍 우리한테 지금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 이걸 구하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구하면 되니까 하나씩 구해볼게요. T 플러스 80년에 인구 비율, 부양인구 비율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지금 55% 분의 20%죠. 예. 그리고 갑국에서는 65분의 30%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갑국이 더 커 보이는데요. 네, 한쪽은 과반에 상당히 가깝고 한쪽은 과반에서 조금 더 멀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멀어 보인다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요. 저도 처음 풀 때는 직접 구해봤습니다. 네, 직접 몇 퍼센트일까 이거를 직접 구하면서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한 거고 지금 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자, 4번 T년과 T 플러스 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갑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T년에 15%였으면은 이미 고령 사회였어요. 근데 초고령 사회는 아니네요. 여기는 고령 사회. T 플러스 80년에도 고령 사회였어요.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였는데 14%를 넘지 않은 10%였으니까 노인 인구 비율이 고령 사회였는데 25% 초고령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80년과 T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한 거 맞습니다. 그게 갑국과 다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그래도 봐야겠죠. T년 대비 T 플러스 80년의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15세 미만 인구가 유소년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에는 노년 인구의 증가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원인 중 하나다라고 했으면 맞는 거였겠지만 의 상승 원인이다 라는 거는 유일한 원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이로써 이제 다음 시간에 대면으로 만나면 되겠습니다.